아내를 살해한 남성의 친딸이 아버지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 이유 취재했습니다. KTX가 멈추지 않던 김제에 고속철이 하루 2차례 정차하게 됐습니다. 전라선 KTX도 주말 증편돼 이용객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인근 영광 한비루원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안전계획에 전북은 빠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3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해 군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녀자 살인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성폭행으로 8년간 형을 살다 출소 1년도 안 돼 살인을 저지른 건데 10여 년 전 법이 어떤 판단을 했던 건지 궁금해집니다. 김하연 기자가 먼저 10년 전 사건을 추적해봤습니다. 한 남성이 골동품이 널려있는 창고에서 자신의 키만한 이불을 들쳐매고 빠져나옵니다. 이 남성은 살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안모 씨로 이혼 소송 중이던 60대 아내를 살해해 논두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수 부검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일단 시신을 봤을 때 얼굴과 몸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안 씨는 10여 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범죄자였습니다. 2001년부터 9년간 경상도와 경기도 일대를 떠돌며 부녀자 6명을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해 최근까지 옥살이를 해왔습니다. 당시 안 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8년, 그것도 항소심에서 2년이나 감형을 받은 형량입니다. 피해자 중에 4명과 합의가 됐고, 요게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고등 가서는 오히려 더 감형이 됐네요. 공소시효 완성 부분이 발견이 됐네요. 2010년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모두 혼자 사는 여성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흉기를 준비해 침입하는 등 안 씨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범행 동기를 종합해 볼 때 징역 10년은 너무 무겁다며 형을 낮추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법원이 잘못을 깊게 뉘우쳤다던 안 씨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 자신의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피의자 안 씨의 과거 감형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결정적이었는데 합의에 나선 건 보복이 두려웠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다시 씻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자 자녀들은 반성 없는 아버지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 안 씨가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는 6명입니다. 안 씨는 1심에서 피해자 4명과 항소심에서 나머지 2명과 합의를 했는데 자녀들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계속 고소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를 편지로 가정해 주신 거예요. 가족인 거를 떠나서 여자였기 때문에 합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되게 수치스러운.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출소한 아버지의 보복이 두려워 목숨을 걸고 합의에 나섰던 겁니다. 저희 언니가 그 당시에 아기가 돌도 안 지났었었나 그랬는데 아기를 업은 상태로 법원에서 그분한테 무릎을 꿇고. 안 씨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번에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또다시 설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씨의 딸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아버지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3만 명이 동의한 청원글에는 아버지가 법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허위를 본인을 고소했다. 그런 말을 저한테 계속 늘어놓으시면서 도와달라고 그러셨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일부일 뿐이다. 증거도 많다. 딸은 직접 현장에서 증거까지 수집해가며 아버지가 제대로 된 죄값을 받기를 바랐지만 경찰이 해준 말은 그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경찰서에서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 간다고 하셨으니까 이사도 가라고. 그게 최고라고. 안 씨의 자녀들이 바라는 건 아버지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큼 합당한 벌을 받아 가능한 오래 자신과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KTX가 멈추지 않아 교통 오지로 전락했던 김제에 고속철이 하루 2차례 정차하게 됐습니다. 주말이면 콩나물 시루였던 전라선 KTX도 주말 4차례 증편돼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KTX 전용선이 개설되기 전까지 일반 선로로 고속철이 다니던 김제역. 전용선 개통과 함께 KTX가 끊기면서 유동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 등 상실감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하루 2차례 KTX가 정차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추석 수송 마무리 이후인 9월 16일부터 운행 예정이고 8월 16일부터 승차권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용산행은 오전 7시와 오후 6시 12분, 목포행은 오전 11시 45분과 오후 7시 20분에 정차하는데 김제 부안 주민뿐 아니라 혁신도시 주민에게도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송 남공주 경유 KTX 전용선이 아닌 서대전 경유 우회노선이 정차하는 것이어서 용산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시간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전주와 남원 등 고속철 부족을 호소했던 전라선 KTX도 주말에 4편이 증편됩니다. 전라선 KTX는 현재 주중 28회, 주말 30회 운행되는데 호남선 주중 56회, 주말 58회의 절반에 그쳐 이용객의 불편이 심했습니다. 17번 내려가고 17번 올라가니까 조금 숨통은 튀었지요. 그러나 강남으로 가는 SRT는 아직도 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남은 과제고. 고속철 가뭄에 시달리던 전주와 남원 등의 단비 같은 소식. 하지만 호남선 KTX 노선 직선화와 수서발 고속철 유치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영광 한빛원전에 발생한 각종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안전 계획에 전북을 배려한 대책은 사실상 빠져 있어 논란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과 인접한 한빛원전. 지난 5월 제어봉을 과도하게 빼내는 과정에서 원자로 내에서 열출력이 급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유형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사안은 심각했지만 전북에 보낸 건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원전 이상 발생 시 전북 지역에는 도청과 고창군에 알리는 내용 전파를 부안군까지 늘리는 정도에 그친 겁니다. 더 중요한 구체적인 상황 전달이나 방제 예산 확보 방안은 빠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안위가 도민의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한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조사하느라고 되게 정신이 없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금 소홀하게 좀 느껴졌을 것 같아요. 빈약한 대책에도 도유의 특위나 전라북도는 한빛 1호기 재가동에 수긍하는 모양새여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 원안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돼요. 다만 계속 요구하고 안전대책을 내놓으라 하고. 낡은 한빛원전에 대한 정부 대책이 겉돌고 전북 패싱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도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의 한 화학공장 인근 도로에서 수일째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가 피어올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업무를 별다른 조치 없이 익산시에 이관했고 익산시는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수증기로 보인다며 며칠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울산전을 앞두고 뜻깊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을 돕는 팔찌를 차고 티켓과 응원 도구에는 태극기도 새겨 넣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축구 선수들 손목에 나비 모양의 팔찌가 채워졌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수익금이 기부되는 희망나비 팔찌로 광복절을 기념해 착용한 겁니다. 선수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터전인 나눔의 집 기부에 동참했고 팀은 관람객들에게 나눠줄 응원도구와 티켓에 태극기를 새겨 넣었습니다. 광복절이란 날에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거에 기분이 너무 좋고요. 광복절 다음 날 열리는 울산과의 일전은 전북에게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경기입니다.
지난 주말 포항의 2대1 승리를 거두며 울산의 승점 2점 차로 따라붙어 이 경기를 승리하면 선두 도약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승점 6점짜리 경기로 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특히 울산에서 이적해 팀의 점차 적응해가고 있는 공격수 한승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신정팀이지만 지금 우승에 대해서 좀 길목에 맞닥뜨린 것 같은데 좋은 모습을 보여서 승리로 보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광복절 뜻깊은 이벤트를 준비한 전북 현대모터스. 희망나비 팔찌와 함께 울산을 꺾고 선두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6.15 전북본부와 결의하나 등 도민 시민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오늘부터 17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1층 전시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과 사진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국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가운데 전북 출신은 12명으로 생존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가 등장하는 미술 작품의 전시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북 결의하나는 논평을 통해 박물관이 시민 정서를 고려해 전시회를 취소했다지만 이는 불매운동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결의하나는 또 이번 반일 운동은 아베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내 양심적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전신인 신흥학교에서 3일 만세운동을 벌인 스승과 제자 3명에게 건국 훈장이 추서됩니다. 국가보훈처는 1919년 3월 초 학교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당시 신흥학교 교사 유병민 선생과 문병무 선생, 이들의 제자로 제2 만세 시위를 계획하다 체포된 김경신 선생에게 각각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공적은 판결문과 수영인 명부 등을 통해 뒤늦게 인정받게 됐습니다. 순창군은 동학혁명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을 밀고 한 김경천의 고향이 순창이라는 대사가 담긴 SBS 드라마 녹두꽃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김경천의 고향은 도내 다른 지역이라는 사실이 가보 동학혁명사 등 검증된 연구 저서에 기록돼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